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러 무기 거래를 부인한 러시아에 대해 북러 간의 분명한 무기 거래에 대한 미국의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일축했습니다. 또 미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회동에서 북한 관련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 외교장관이 북러 무기 거래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뒤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근거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크렘린궁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북러 무기 거래에 분명한 정황이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지적하면서 분명히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will say that our assessment has not changed, that we have seen the flow of weapons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We believe that those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밀러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아시아 영내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무기 및 탄약 지원 관련 안보 패키지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을 위해 계속 안보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간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란 점도 확인했습니다. I am sure that North Korea will be on the agenda, and I wouldn't want to comment any more specifically in advance. 이런 가운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호주의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두 정상은 25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은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어 국제 핵 비확산 및 군축 체제와 그 초석인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거듭 강조하고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노력과 핵무기 없는 세상이란 궁극적 목표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은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위해 한국, 일본 등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희입니다. 지속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탄도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수사는 북한과 러시아 간 새로운 연대와 맞물려 매우 우려된다고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이 밝혔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지난 18일 민간 연구단체인 아스펜 전략그룹을 통해 발표한 기고문 군비 통제 활성화에서 북한은 지난해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9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7차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개발과 전술 핵무기 대량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어 러시아의 무기 통제 협정 위반과 중국의 핵무기 증강 그리고 북한의 확산 문제는 국제 군비 통제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탄약이 러시아로 전달된 것이 거의 확실하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북한은 러시아의 최대 무기 공급국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영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26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X의 공식 계정에 게재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정보 업데이트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무기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북한의 반대 급부로 무엇을 제공하기로 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재정적 보상과 군사기술 제공, 우주개발 등 기타 첨단 기술 협력이 혼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는 열차를 이용한 화물의 이동 장면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 정황이 거듭 지적되고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쪽 지대를 촬영한 지난 20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지대 곳곳에 정차해 있는 열차가 최소 6대가량 보입니다.
이 중 한 대는 길이만 약 350m로 측정됐으며 파란색 방수포로 덮여 열차 전체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선로 옆 야적장에서도 같은 파란색 방수포가 씌어진 화물 더미들이 포착돼 열차에서 화물을 하역하거나 반대로 야적장의 화물이 막 실린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3일 뒤인 23일자 위성사진에선 이 파란색 화물을 실은 열차가 사라지고 대신 야적장의 화물이 많아지는 등의 변화가 잡혔습니다. 이어 사흘이 더 지난 26일에는 열차의 수가 더 적고 야적장의 화물의 양도 이전보다 줄어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조러 친선다리에서 선로를 따라 북한 쪽으로 약 2km 내려온 이 지점은 통상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거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온 열차가 정차하는 곳입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1월 이 지점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우주와 군사 분야 협력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양국이 열차를 이용해 실제로 무기나 관련 기술을 주고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we categorically reject the U.S. allegation of the alleged DPRK Russia arms dealings. It is a politically motivated disinformation campaign aimed at tarnishing the image of the DPRK, a dignified UN member state. 또 러시아 크렘린궁도 26일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무기 거래를 부인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최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H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미한일 3국이 첫 한반도 인근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은 영내 안정을 해치는 세력에 대한 공동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코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공보국장은 26일 BOA의 관련 질문에 이번 공중훈련은 연합전력의 지속적 상호 운영성을 기반으로 미한일 3국 동맹 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고 국방 파트너십과 신뢰성이 있는 억제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머 국장은 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핵 전략 자산 중 하나인 B-52H가 이번 훈련에 참여한 것은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조치라면서 향후 상호 방위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자간 공조를 확대 심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한일 3국은 지난 20일 한반도 남방 일본 방공식별구역 인근 상공에서 3국 공군이 처음으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26일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BOA의 질문에 현재 전 세계에서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 자칫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되지 못할까 우려스럽다며 탈북민 강제 북송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충분한 식량과 정치적 책임, 자유로운 이동, 구금된 이들의 석방 문제를 꼽았으며 최근 공식 업무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줄리 터너 신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에 대해서는 그가 건설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방식이든 지지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영국 고위 관리들이 중국 당국에게 탈북 난민을 강제로 북송하지 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 마리 트레빌리안 영국 외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국무상은 26일 영국 의회 의원들의 전날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우리는 탈북 난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는 보도를 알고 있으며 중국 당국에 탈북 난민을 구금하거나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직접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은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국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1951년 유엔 난민협약의 이행을 적극 지지하며 영국 정부는 지난 8월 유엔 안보리가 6년 만에 개최한 북한 인권 공식 회의에서 모든 국가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롱르플르망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법무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벅랜드 하원 의원과 보수당 대표와 고용연금부 장관을 지낸 이언 던컨 스미스 하원 의원은 17일 제임스 클레벌리 외무장관에게 보낸 서면 질의를 통해 중국의 탈북 난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탈북민 대거 북송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탈북민 100여 명이 직접 강제 북송을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산 출신으로 2002년 한국에 정착한 뒤 영화계에서 활동 중인 허영철 감독은 26일 VOA에 지난해 탈북민 2천여 명이 중국에 억류돼 북송 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나리오를 집필해 지난 5월부터 영화 도토리 촬영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과거 북송과 고문을 겪었던 허 감독은 이어 영화 제작 소식이 알려지자 과거 비슷한 고통을 겪은 많은 탈북민들의 지원이 쇄도해 현재 100여 명이 제작비는 물론 배우, 세트 지원에 이르기까지 제작 전반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북송과 고문을 직접 체험한 당사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제작하는 만큼 영화 도토리는 탈북민들의 영혼을 갈아 넣었다며 전 세계인들이 영화를 통해 탈북민 등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참상을 인식하고 북한의 변화에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시간 40분 길이로 제작 중인 영화 도토리는 북한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먹는 도토리가 한국에서는 건강식품이라는 역설적 상황 속에 한국전쟁 실향민에서 탈북민 손녀까지 3대에 걸친 한많은 여주인공을 통해 굴곡진 북한인들의 삶을 담았으며 올해 내 개봉을 목표로 후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